춥고 고장난 건 보일러뿐이 아니었어요. 제 마음도, 제 결혼도 이미 한참 전에 얼어붙어 있던 거죠. 그런데 뜨겁게 달아오른 건 그날 제 거실 바닥에서였어요. 한 남자의 팔뚝 아래에서 저 다시 살아있다고 느꼈습니다. 남편도 몰랐던 제 안쪽 가장 깊은 곳, 그가 먼저 발견해버렸거든요. 혹시 보일러 기사랑 그렇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없다면 오늘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보세요. 이게 단순한 불륜이었다고 말하실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황혼의 비밀연애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오늘은 외로움이란 틈새로 스며든 아주 뜨겁고도 차가운 사랑 이야기예요. 서울 불광동 한겨울 밤 고장난 보일러. 그를 만난 건 정말 우연이었어요. 하지만 그날 이후 저는 제 안의 열기를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영하 14도 바람이 미친 듯이 창틀을 때리던 그 밤, 저는 거실 한복판에 서서 남편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그는 무심하게 가방을 챙기고 있었죠. 출장이라고 했지만 솔직히 전 믿지 않았어요. 결혼 9년 차, 처음엔 다정했어요. 커피는 항상 제 입맛에 맞춰 타줬고 퇴근길엔 제가 좋아하는 계절꽃을 사오던 사람이었죠. 비 오는 날엔 제가 감기 들까봐 우산을 2개씩 챙기던 사람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 모든 게 사라졌습니다. 무표정한 얼굴, 식탁에 마주 앉아도 아무 말 없는 저녁. 제가 무슨 말을 해도 응, 그래, 알았어 단 3마디로 끝나는 대화들. 그가 차갑게 변해간 걸 느끼면서도 저는 애써 외면했어요. 아이가 없다는 이유로, 서로 바쁘다는 이유로. 그런데 사실은요, 마음이 이미 다른 데 가 있었다는 걸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인정하기 싫었을 뿐이죠. 그날도 그랬어요. 남편은 지방업체랑 미팅이 잡혀서 1박 2일로 나갔다 올게라는 말을 툭 던졌고 저는 그 말에 고개만 끄덕였어요. 언제부터였을까요? 남편의 외박이 당연하게 느껴진 게, 아무렇지 않게 문 닫는 소리를 듣고도 이젠 울지도 않게 된 게, 그가 현관문을 닫고 나간 뒤 정적만 가득한 집안. 낮부터 따뜻하지 않다고 느꼈던 보일러가 밤이 되자 아예 꺼져버렸습니다. 리모컨을 아무리 눌러도 반응이 없었고 벽걸이 온도계는 14도 아래로 떨어졌죠. 난방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보다 남편이 없는 집에서 그 사실을 함께 걱정해줄 사람이 없다는 게 더 추웠어요. 이불을 몇 겹이고 꺼내 몸을 감싸봐도 한기가 뼛속까지 파고들었습니다. 손끝이 시리고 목이 칼칼하게 마르고 발바닥은 얼음장 같았죠. 그때 문득 떠오른 건 대학 시절 혼자 살던 자취방이었어요. 좁고 낡은 반지하 방. 겨울마다 보일러 고장으로 덜덜 떨며 변기장판 하나에 의지해 지냈던 기억. 혼자 컵라면을 먹으며 손을 녹이던 그 밤들이 생각났어요. 그 시절엔 그래도 누군가를 꿈꿨죠. 언젠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따뜻한 집에서 겨울을 보낼 수 있겠지라고. 하지만 지금 그 꿈이 얼마나 허망했는지 깨닫게 됐어요. 결혼이 안정이 될 줄 알았고 사랑은 시간이 지나도 남아있을 거라 믿었는데 남편과의 사이는 이미 오래전부터 함께가 아니었어요. 같은 공간에 있지만 따로 살아가는, 서로의 체온은 고사하고 시선조차 잘 맞추지 않는 그런 관계. 보일러 수리센터에 연락을 했지만 지금 겨울이라 예약이 밀려서요. 빠르면 이틀 뒤쯤 방문 가능해요. 딱딱하게 튕겨나오는 음성. 그 순간 이상하게도 눈물이 났어요. 추운 건 내 몸인데 왜 마음이 먼저 울컥할까? 나는 지금 뭘 기대하고 있었을까? 핸드폰을 붙잡고 우리 동네 실시간 기사 앱을 열었어요. 수십 명의 프로필이 주르륵 뜨는데 그중 한 사람. 이정호 출장비 무료 긴급 대응 가능. 낯선 이름에 나는 마지막 희망처럼 그 사람을 눌렀습니다. 30분쯤 지났을까요? 도착했습니다라는 문자가 뜨고 곧 현관문 너머로 똑똑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심장이 이상하게 쿵 내려앉더군요. 이게 단순히 보일러 기사 기다리는 마음이 맞을까? 스스로도 헷갈릴 정도로. 현관을 열자 찬바람을 뒤집어 쓰고 선 남자가 눈에 들어왔어요. 눈썹 위에 작은 눈송이가 앉아 있었고 무심한 듯 머리를 툭툭 털며 들어오더군요. 그 남자 이름은 이정호. 작업복에 이름표가 달려 있었지만 굳이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어요. 딱 봐도 경험이 많은 사람. 허겁지겁이 아니라 묵직하게 들어오는 걸음걸이. 그 안에 묘한 신뢰감이 배어 있었죠. 그 순간
실내는 여전히 싸늘했지만 제 시선만큼은 따뜻해졌습니다. 두툼한 팔뚝에 작업복 소매가 자연스레 거쳐 있었고 거친 손등 아래로 굵은 핏줄이 드러났죠. 힘으로 단련된 생활로 다져진 몸. 그게 어쩐지 따뜻해 보였어요. 무언가를 오래 다뤄온 사람만이 풍기는 익숙함, 안정감. 그리고 묘한 설렘 같은 거요. 보일러가 완전히 꺼졌다고 하셨죠? 낮은 톤의 목소리. 말수는 적었지만 말끝에 묻어나는 조심스러움과 공손함이 느껴졌습니다. 무례하지 않지만 무심한 듯한 말투. 저는 그 순간 스스로를 아주 낯선 사람처럼 느꼈어요. 거실 쪽으로 발걸음을 옮기는 그를 뒤따르며 문득 제 발끝이 헛디뎌졌습니다. 아, 이게 뭐지? 왜 이러지? 고장난 건 보일러인데 왜 이 좁은 공간에서 나 혼자만 열이 나는 기분일까요? 그가 보일러 상태를 확인하는 동안 저는 주방 쪽으로 살짝 몸을 돌렸어요. 거울이 하나 있었습니다. 문득 너무도 자연스럽게 저는 거울 앞에 섰고 립스틱을 꺼내 들었습니다. 말도 안 되게 지금 이 상황에 립스틱을. 거울 속에 저와 눈이 마주쳤고 그 순간 제가 한 행동이 얼마나 부끄러운지 깨달았죠. 누굴 위해서 이걸 바르는 거지? 남편 앞에서도 안 바르던 립스틱을, 한 번도 신경 쓰지 않았던 색조를 지금 이 남자 앞에서 다시 바르고 있는 제 자신이 너무 낯설었어요. 그런데도 손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입술 위에 천천히 색을 얹으면서 저는 마치 스스로에게 말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도 누군가에게 예뻐 보이고 싶었구나. 여자로서 아직 존재하고 싶었던 거였구나. 그가 보일러를 점검하면서 무심하게 말했죠. 열 교환기 쪽 문제일 가능성이 크네요. 근데 다행히 큰 고장은 아닐 거예요. 그 말에 저는 무언가 가슴이 찌르르 했어요. 큰 고장은 아닐 거예요. 그 말이 마치 제 마음을 두고 한 말처럼 들렸죠. 그래. 내 마음도 아직 완전히 고장난 건 아니니까. 조금만 손보면 다시 따뜻해질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말처럼. 그날 저는 보일러 수리하러 온 한 남자를 통해 얼어붙은 마음의 조각 하나를 조금 녹여냈던 것 같아요. 그게 사랑이든 동정이든 위로든 상관없었어요. 추운 밤, 나를 여자로 다시 느끼게 해준 어떤 시선 하나에 나는 무너지고 싶었던 거죠. 소파 아래로 엎드려 배관을 확인하던 정우 씨. 등에 힘을 주고 몸을 낮추니 작업복이 살짝 올라가 허리선이 드러났습니다. 그 선을 따라 내려가던 제 시선이 멈춘 곳은 굳이 말하지 않아도 아시겠죠? 평소 같았으면 애써 시선을 피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날은, 아니, 그 순간만큼은 그럴 수가 없었어요. 이 사람도 나처럼 추운 곳에 있다가 온 거겠지. 그저 그런 생각으로 스스로를 변명했지만 사실은 제 시선에 머무는 온기 하나가 지독하게 그리웠던 것뿐이었어요. 차가운 공기 속에서도 묘하게 열이 나는 듯한 그 순간, 심장이 아닌 어딘가 더 깊은 곳에서부터 뜨겁게 타오르는 게 느껴졌죠. 창가에서 바람 소리가 들렸습니다. 살짝 열린 틈으로 찬 기운이 밀려들어와 온몸이 움츠러들었죠. 정우 씨가 몸을 일으켜 저쪽 창문을 바라보더니 말없이 담요 하나를 꺼내 제게 내밀었습니다. 여기 잠깐 앉으시죠. 그의 손끝에서 담요가 건네지는 순간 그 말이 전부는 아니란 걸 직감했어요. 그 말 뒤에 숨어있는 무언가, 추우니까요라고 덧붙이지 않아도 전해지는 다정함, 억지로 다가오는 친절이 아니라 말없이 스며드는 배려였습니다. 그는 제 옆 소파 가장자리에 조심스럽게 앉았어요. 어깨가 닿지 않을 만큼의 거리. 하지만 그 조심스러운 간격 안에는 묘하게 숨이 막히는 온기가 흘렀죠. 마치 너무 오래 기다려온 자리에 마침내 누가 들어와 앉은 것처럼. 그건 단순한 동행이 아니었어요. 그 자리에 앉을 사람이 이제서야 도착한 것만 같은 기분이랄까요. 보일러는 아마 곧 따뜻해질 겁니다. 정우 씨의 말은 여전히 짧고 담백했지만 그 속에 담긴 무게는 제 마음 깊숙이 내려앉았습니다. 보일러뿐만 아니라 내 마음도 내 삶도 이 사람의 손끝 하나에 따뜻해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엉뚱하고도 위험한 생각까지 스며들고 있었죠. 나는 그때 처음으로 남편과의 결혼 생활을 돌이켜보기 시작했습니다. 언제부턴가 우리는 없고 각자만 남은 생활, 서로의 체온이 아니라 각자의 온수매트에 의지해 잠들고 깨어나는 나날, 툭툭 얹히는 말, 무표정한 아침 인사, 그리고 출장이라는 말에 더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무관심. 그런데 지금 이 낯선 남자의 한마디에 나는 이렇게 떨고 있었던 거예요. 손끝도 스치지 않았는데 가슴 안은 마치 누군가가
꼭 안아준 듯 따뜻해졌고 단 한마디 잠깐 앉으시죠라는 말에 나는 기다려온 위로를 받은 사람처럼 울컥했죠. 이건 사랑일까요? 아니면 너무 오래 외로웠던 사람이 조금의 온기에도 휘청이는 걸까요? 그것조차 잘 모르겠는데 다만 확실한 건 그 순간 내 마음에 남편은 없었고 소파 끝자락에 조용히 앉아있던 정호 씨만이 내 전부였다는 겁니다. 손을 털던 그의 손등, 컵을 감싸던 손가락, 툭툭 털린 먼지조차 어쩐지 내 마음 위로 떨어지는 것 같았죠. 무뚝뚝한 남편과는 달랐어요. 늘 말없이 방으로 들어가던 사람, 눈 마주치기도 피곤해하던 사람과는 달리 정호 씨는 낯설게 다정했어요. 계산하려고 지갑을 꺼냈는데 카드가 찍히지 않더라고요. 잠시 당황한 저를 보며 그는 조용히 웃었죠. 다음에 또 부르시면 그때 2번 받죠? 그 말 별것 아닌데 그 웃음 하나에 마치 무너져 있던 내 안의 어딘가가 괜찮다고 말해주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저는 알아차렸어요. 고장난 게 보일러뿐만이 아니었다는 거요. 내 마음도 오래전부터 어딘가 삐걱이고 있었다는 걸. 그리고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보일러가 또 말을 안 듣더라고요. 사실은 제가 일부러 온수탱크 코드를 살짝 뺐어요. 어쩌다 빠졌나 봐요. 나 자신에게조차 거짓말을 속삭이며 다시 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 지난번에 오셨던 기사님, 혹시 또 오실 수 있을까요? 그는 이번엔 더 빠르게, 더 부드럽게 내 문 앞에 도착했어요. 문을 열었을 때 내가 입고 있던 건 막 샤워를 마친 후 수증기와 향수를 품은 목욕 가운 하나, 살짝 걸어진 문틈 사이로 내 피부의 온도, 내 향기의 결이 은근하게 흘러나갔고 그 순간 그의 시선이 어딘가에서 멈췄습니다. 정적, 짧았지만 숨을 삼키는 데는 충분한 시간이었죠. 수건을 떨어뜨렸어요. 정말 실수였는데 그가 몸을 숙여집어 올릴 때 그의 손등이 내 손가락을 스쳤습니다. 차가워야 할 손끝이 묘하게 뜨거웠어요. 심장이 가슴이 아니라 귀에서 뛰는 것처럼 쾅, 쾅 울리기 시작했죠. 추우셨죠? 그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 말에 이상하게도 온몸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어요. 녹아내린다는 말, 그게 이런 거구나 싶었죠. 욕실로 들어간 그는 작업 도구를 꺼내며 고장 부위를 살폈고 저는 어쩔 수 없이 그 옆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좁은 공간, 타일 위로 퍼지는 습기, 서로의 호흡이 닿는 거리, 그리고 그가 고개를 들며 자세를 바꿨을 때 그의 팔이 내 등을 덮듯 문틀을 짚었죠. 제 어깨와 그의 가슴이 스치듯 마주쳤고 그 순간 나는 숨을 멈췄습니다. 움직이지도 못한 채 내 피부는 그의 온도를 기억했고 내 마음은 더는 물러설 곳이 없다는 걸 알아차렸죠.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침묵 안에 너무 많은 의미가 숨어 있었어요. 전기나 기계가 고장날 땐 원인을 알 수 있지만 마음이 기우는 건 이유도 설명도 없다는 걸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그날 밤 정우 씨가 내 꿈에 나왔어요. 그 손이, 그 눈빛이, 그가 수건을 건네며 내 손등을 스치던 순간의 떨림이 꿈속에서도 그대로 이어졌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일부러 집안 곳곳을 망가뜨리기 시작했죠. 수도꼭지를 느슨하게 풀고 전구 하나쯤은 미리 빼두고 작은 고장이 날 때마다 핑계처럼 그를 부를 수 있었으니까요. 정호 씨가 문을 열고 들어올 때마다 내 집엔 따뜻한 공기 대신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그가 지나간 자리엔 은은한 기름 냄새와 함께 어딘가 나를 어루만진 듯한 잔향이 남았죠. 그날도 그랬어요. 설거지를 하다가 그의 손등과 내 손등이 부엌 물살 속에서 살짝 부딪혔을 뿐인데 내 몸속 어딘가 오래전부터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천천히 깨어났습니다. 많이 외로우셨죠? 그 한마디에 난 무너졌습니다. 거실 조명이 꺼지고 오래된 팝송이 라디오에서 흐르기 시작했을 때 공기마저 숨을 죽였어요. 소파 끝에 앉아있던 우리는 아주 천천히 숨소리조차 조심스레 서로에게로 기울었죠. 입술이 닿기도 전 정호 씨의 손등이 내 무릎을 스쳤고 그 짧은 접촉 하나로 온몸이 마치 감전이라도 된 듯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입술이 닿는 순간 나는 깨달았어요. 이건 단순한 입맞춤이 아니라 내 안에서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감각들이 깨어나는 의식이었어요. 죄책감이라는 단어는 그 순간 내 사전에서 증발해버렸죠. 첫 키스는
단순히 달콤하지 않았어요. 그것은 혀끝으로 핥아낸 허기였고 서로의 숨을 빨아들이며 깊이 스며드는 절박한 갈망이었어요. 그날 밤 꺼진 보일러처럼 싸늘했던 집 안에서 그가 내 허리를 감싸 안았을 때 나는 마치 녹아내리는 버터처럼 그의 체온 속으로 스며들었어요. 손이 아주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그가 지나가는 자리마다 내 피부는 불길처럼 달아올랐죠. 우리는 말없이 벽에 등을 기대었고 그의 이마가 내 어깨에 닿자마자 나는 숨을 삼켰어요. 그의 손끝은 마치 불씨처럼 내 허리춤에서부터 등 아래로 이어지는 곡선을 따라 내려왔고 내 몸은 오랜 가뭄 끝에 내린 장대비처럼 안에서부터 터져나가는 무언가에 휩싸였어요. 내 몸은 그를 받아들이며 그 어떤 기계보다 정직하게 반응했고 나는 그의 이름을 속삭이는 대신 숨죽인 떨림으로 내 욕망을 고백했죠. 그가 천천히 그러나 단호하게 나를 꿰뚫었을 때 나는 마치 깊은 밤 갑자기 열린 창문 틈으로 불어닥친 강풍처럼 온몸이 뒤흔들렸어요. 고여던 내 안에서 거센 파도가 일었고 나는 그 중심에서 헤엄치듯 휘청이며 그를 감싸 안았어요. 그 밤 우리의 몸은 서로의 맥박을 맞추는 악기처럼 울렸고 나는 처음으로 진짜 따뜻하다는 감정을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보일러는 여전히 꺼져 있었지만 그의 품속에서 나는 다시 태어난 것 같았어요. 살고 싶다는 감정, 누군가를 원하고 동시에 원해지는 감정. 나는 그 밤 여자가 되었고 인간이 되었어요. 그 후로 주말이면 정우 씨는 아무렇지 않게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죠. 점검차 들렀어요. 그 말은 우리만의 비밀번호였어요. 그는 부엌에 익숙하게 서서 커피를 내렸고 나는 그 옆에서 팬케이크를 구웠어요. 함께한 아침은 연인이라기보다 오래된 부부처럼 익숙했지만 그 눈빛 하나, 허리를 감싸는 손길 하나에 나는 다시금 그 밤의 기억 속으로 빨려 들어갔죠. 침대 위에서 이불을 펴며 우리는 마치 제2막을 준비하는 배우처럼 서로의 몸을 기억했고 그는 옷장에 셔츠 하나를 남겼어요. 그 셔츠는 이제 내 베개였고 밤마다 내 품에서 그의 냄새를 뿜어내며 나를 잠 못 이루게 만들었죠. 남편은 지방 출장이 잦았습니다. 일주일씩 비워지는 경우도 많았죠. 예전엔 그 빈 공간이 공허하고 적막했지만 이젠 오히려 기회처럼 느껴졌습니다. 나는 더 이상 남편의 출퇴근 시간을 신경 쓰지 않았어요. 대신 정우 씨의 근무표를 먼저 확인했고 그가 오는 날이면 냉장고엔 와인이 한 병, 욕실엔 깨끗한 타월이 준비되어 있었죠. 그렇게 우리는 마치 오래전부터 함께 살아온 연인처럼 낮에는 서로를 숨기고 밤에는 모든 것을 허물며 지냈습니다. 정우 씨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 나는 숨을 들이켰고 그가 옷을 벗어 의자에 걸쳐둘 때마다 마치 제자리를 찾은 듯한 안정감이 밀려왔죠. 하지만 그렇게 달콤하게 조율되던 균형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남편은 3일 일정으로 지방에 간다고 말했어요. 나는 방심했고 침대 머리맡엔 정우 씨의 머스크 향이 여전히 남아 있었죠. 욕실 수건 사이에 끼워둔 그의 시계, 그건 그가 잠깐 씻고 나올 때 벗어둔 것이었고 나는 그걸 그저 습관처럼 거기에 꽂아 두었을 뿐이었어요. 문제는 남편이 예고 없이 그날 밤 돌아왔다는 겁니다. 그의 발소리가 복도에 울렸고 나는 화장실 문을 급히 닫으며 숨을 골랐어요. 하지만 남편은 곧장 욕실로 들어갔고 그 시계를 발견했죠. 은빛 프레임의 검은 가죽줄, 정우 씨의 손목에 꼭 어울리던 그 시계는 낯선 이의 흔적으로 남편의 손에 들려 있었습니다. 이거 누구 거야? 그 질문에 나는 머리가 새하얘졌어요. 숨이 멎는다는 게 어떤 느낌인지 그 순간 처음 알았습니다. 입안이 바싹 말라서 제대로 말도 안 나왔고 겨우 내뱉은 말은 고작 이런 거짓말이었습니다. 택배 기사 거야. 손 씻으러 들어왔다가 깜빡 놓고 갔나 봐. 남편은 아무 말 없이 나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은 의심보다 더 무서운 확신에 찬 냉정함이었죠. 그날 이후 모든 것이 삐걱거리기 시작했어요. 정우 씨는 내가 점점 그를 숨기려 한다는 걸 느꼈는지 날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고 어느 날은 술에 취해 우리 집 앞에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기까지 했습니다. 왜? 이제는 내가 부끄러워졌어. 그 사람 돌아왔으니까. 창문 너머로 그 소리를 들은 남편은 끝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거실 한가운데 서서 내 얼굴을 바라보며
조용히 입을 열었죠. 누구야? 나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죄책감도 두려움도 그보다 더 깊은 무언가가 내 목을 막고 있었거든요. 그저 고개만 푹 숙인 채 입술을 깨물 뿐이었어요. 이틀 뒤 택배 박스 같은 하얀 봉투가 식탁 위에 놓여 있었고 그 안엔 조용하고 단단한 이별의 문장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혼, 서류. 남편은 더 이상 나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짐도 따로 싸지 않았고 차 키만 들고 조용히 집을 나섰죠. 마치 오래전부터 이 순간을 준비한 사람처럼 담담하게. 그리고 정우 씨는 말했어요. 이제 진짜 우리가 함께 할 수 있어요. 당신을 기다렸어요. 그의 미소는 분명 예전과 같은 표정을 짓고 있었지만 그 속엔 이상하게 공허한 냉기가 스며 있었습니다. 나는 느꼈어요. 그가 뜨겁긴 했지만 그 불은 사랑이 아닌 욕망이었고 욕망은 결국 타버린 뒤엔 남은 제가 되어 흩어지는 거란 거려. 며칠 후 그는 연락이 끊겼고 나도 그를 붙잡지 않았습니다. 보일러는 다시 잘 작동됐고 욕실 수건도 정리됐으며 모든 게 제자리를 찾은 듯 했지만 내 마음속은 그때부터 다시 얼어붙기 시작했습니다. 눈이 내리던 어느 날이었어요. 오래도록 울리지 않던 전화가 울렸고 화면엔 그의 이름이 떴습니다. 그날 나 진심이었어요. 그 짧은 한마디가 스피커 너머로 들려왔지만 나는 아무 말 없이 통화를 끊었어요. 대답하지 않아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요. 끝났다는 걸. 그날 이후 나는 자주 부엌에 서서 가스레인지의 불꽃을 멍하니 바라봅니다. 서랍 한켠에는 여전히 그 시계가 있어요. 한때 나를 떨리게 했던 한 남자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물건. 그 불꽃을 보면 아주 잠깐이나마 다시 살아나는 감정이 있어요. 누군가의 손길이나 체온이 아니라 나 스스로의 감정으로, 욕망으로, 선택으로 숨쉬던 시간. 그 순간들만큼은 분명히 내가 살아있었던 증거였으니까요. 그래서 오늘도 불을 켭니다. 다시 사랑하지는 못해도 그 불꽃 속에서 내가 누구였는지 잊지 않기 위해. 남편의 무관심이 아무리 깊었다 해도 그 외로움을 불륜으로 채우는 건 결코 옳은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잠시의 위안이 진짜 해답이 될 수는 없죠. 상처를 외면한 채 다른 사람에게 기대는 건 결국 자신을 더 깊이 잃어가는 길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진짜 용기는 외로움과 마주하고 그 안에서 스스로를 지켜내는 데서 시작되는 거니까요. 오늘 이야기가 비슷한 마음을 품은 누군가에게 조금의 위로와 조용한 깨달음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황혼의 비밀연애였습니다.